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루마니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드라큘라? 루마니아가 결코 한국과 가까운 나라는 아니지만 이곳엔 생과 괴로 다양한 공포 소재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그 중에 전 세계인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숲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 곳이라는 일명 루마니아의 버뮤다라고 불리는 호이아 바치우 숲이죠. 상공에서 찍은 이 사진만으로 봐도 숲 안에 나무가 얼마나 빽빽하게 들어찼는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약 90만 평에 달하는 축구장 300개를 합친 크기와 비슷할 정도로 거대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숲의 한 지점에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처럼 나무가 전혀 자라지 않는 동그란 목초지가 존재합니다. 이건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닌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미스테리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문가들은 혹여 이 지점에 토양의 독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조사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더구나 숲 안에 들어가면 C자 형태로 기이하게 휘어져 있는 이런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요. 형태만으로도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뿌리에서 7개, 8개의 몸통이 자라거나 가지가 휘어 자라는 나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곳은 일단 안에 들어가면 이 굉장히 낯선 광경에 약간은 섬뜩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루마니아의 호이아 바치우 숲은 특이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초자연적인 현상과 유령이 출몰하는 곳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유명 공포체험 방송인 고스트 어드벤처나 데스티네이션 트루스 같은 프로그램에도 종종 보도가 되고 있죠. 혹시 이곳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루마니아 클루지나 포카 도심에서 차로 20분 정도만 가면 금방 도착하는 곳이니까요. 먼저 이 숲이 호이아 바치우라고 불리게 된 건 마을에서 민담처럼 전해내려오고 있는 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목동이 자신이 기르던 200마리의 양을 끌고 벌판을 찾아 숲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그날을 끝으로 양치기와 양떼 200마리는 마을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 많은 양들이 만약 숲에서 한 번에 죽은 거라면 분명 어디에선가 한 마리의 시체라도 발견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주민들은 숲에서 어떠한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대규모 실종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은 숲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이후 이곳을 목동의 이름을 따서 호이아 바치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양치기가 사라진 이후에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숲 입구에 들어서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린다거나 현기증을 느끼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물론 이렇게 으슥한 숲이 주는 느낌에 압도당해서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기이한 경험을 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숲에 들어갔던 이들이 어느 순간 몸에 이유 없이 긁힌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또한 숲을 헤치고 가다 보면 나뭇가지에 긁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러웠던 이들은 몸에 화상 흉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듯 숲에서 겪는 미스테리한 일들은 그저 소문으로 전해지다가 급기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때는 1900년대 초반 5살 된 소녀가 엄마와 함께 숲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숲 중앙 쪽으로 깊이 걸어 들어가던 중이었는데 어느 순간 앞서가던 엄마가 주변이 조용해지자 이상하다 싶어서 뒤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따라오던 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당황한 엄마는 근처 숲과 주변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딸은 없었어요.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대규모 수색까지 벌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실종으로 마무리되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여전히 딸의 실종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엄마는 이 장소를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아니, 이미 몇 년 전에 수색을 다 마쳤고 사라진 딸이 여기 있을 리 없지만 엄마는 그저 이곳저곳 거닐면서 딸의 흔적이라도 찾고 싶었는데요. 그러다 엄마가 5년 전 그날 주변이 조용해져서 뒤를 돌아봤던 그 같은 지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애 손만 잡고 있었어도. 엄마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순간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엄마가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까 아니 그토록 애착에 찾던 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심지어 5년 전 사라졌을 때와 같은 옷, 같은 머리 모양, 얼굴도 그대로였습니다. 엄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해 아이에게 달려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실종된 5년 만에 실종돼서 찾아진 아이가 그대로의 모습이라니. 어쨌든 엄마 손을 잡고 숲에서 나온 아이, 이 소문은 빠르게 마을에 퍼져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한테 아니 도대체 지난 5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뭘 먹고 살았는지, 혼자 있었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퍼부었지만 기대와 다르게 아이는 실종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그 후의 일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치 5년 동안 시간이 멈춰져 있었던 것 같다고 대답할 뿐이었죠. 주민들은 더욱더 미궁 속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믿기 힘든 사건은 추후에도 계속 발생합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숲에서 실종되었던 각각의 5명이 수년 후에 나타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5살 소녀 때와는 다르게 모두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에 호이아 숲은 주민들 사이에 굉장히 기이하고 두려운 장소가 되어버렸죠. 워낙 숲이 안에가 복잡하고 분위기가 으슥하기에 길을 잘 모르고 들어간 이들이 실종될 수 있는 건 이해하지만 이후 실종자들이 점점 늘어나 100여 명에 다다르게 되자 주민들은 이제 숲 근처에 오는 사람마저 경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특종을 그냥 둘 리 없죠. 숲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곧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방문객이 많아지니 숲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 형체의 유령을 봤다거나 잘 다니다가도 카메라나 나침반이 고장났다는 현상까지 더 많은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 숲이 도대체 뭔지 정체를 밝히자는 열띤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3가지 가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는 UFO 설이 있는데요. 갑자기 UFO?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엔 유령뿐만 아니라 마치 UFO처럼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상공에 출몰한 증거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 가설이 유명해지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1968년 8월 18일 루마니아 군대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던 에밀 바네아는 몇 년 전에 한 생물학자가 이 숲에서 UFO 같은 물체를 촬영했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도 무언가를 발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친구들과 함께 숲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른 아침 사진기를 목에 메고 숲 입구에 도착하자 그 기이한 분위기에 으스스했지만 그는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넓은 곳을 헤집고 다니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점심쯤이 되었죠. 그는 자리를 잡아 불을 지피려고 나뭇가지를 모으던 중 하늘에서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원 모양의 거대한 물체가 떠 있는 것이었죠. 에밀은 놀라서 들고 있던 카메라를 그 물체를 향해서 셔터를 눌러댑니다. 여러 번의 플래시가 터졌고 물체가 사라진 후 그는 아싸 가오리를 외쳤겠죠. 에밀은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사진을 현상합니다. 여러 장을 찍었으니 분명 또렷하게 형체를 보여주는 사진이 여럿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많은 사진들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고 그나마 단 한 장의 사진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에밀은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것을 상세하게 기술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걸 군 당국에 보고하게 되는데, 이후에 이 사실은 미국과 유럽 전역에 빠르게 퍼졌고, 그래서 저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진위를 둘러싼 국내외 관심이 너무도 들끓게 되다 보니까 정작 루마니아 정부에서는 이 상황을 별로 탐탁치 않게 받아들입니다. UFO다 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자국이 주목받는 것이 국가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루마니아 군은 에밀 바네아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진을 조작해서 국가 안보에 혼란을 주는 행위를 했다라는 명목으로 그를 해고해버리는데요. 에밀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군의 압박에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UFO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잠시 주춤해지는가 했지만,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사진들처럼 1970년대, 80년대에도 호이아바치우 숲에서 UFO가 발견됐다는 목격담, 그리고 이런 사진들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UFO 관련 가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가설로는 웜홀 이론이 있습니다. 웜홀이라는 건 우리가 사는 어떤 3차원적 세계에서 4차원, 5차원 같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람들은 이 호이아 숲 몇 군데 지점에 웜홀이 있고, 실종된 이들이 모두 이 웜홀을 통해서 다른 차원 세계로 이동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5년 만에 실종되었다가 다시 나타난 소녀도 어쩌면 웜홀에 잘못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여러분, 가설일 뿐입니다. 마지막 가설은 블라드 3세의 저주가 내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블라드 3세는 먼저 1400년대에 유명했던 루마니아 군주인데요. 평소 피를 보는 것을 좋아해서 흡혈귀인 드라큘라의 실제 모델이 되기도 했고요. 잔인한 형벌을 내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걸로 악명 높은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블라드 3세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그가 죽음을 맞이한 장소가 바로 이 호이아바치우 숲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변 귀족의 배신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한이 맺힌 채 사망했는데, 실제로 1950년대 이 숲을 탐험하던 사람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은 유령을 봤고 이를 블라드 3세로 보인다는 추측하에 이후 여기저기 자신들도 블라드 3세로 보이는 유령을 봤다라는 목격담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는 블라드 3세의 한 맺힌 유령이 이 숲에 배회하면서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게 되죠. 유령의 숲으로 명성이 자자한 호이아바치우 숲. 미스테리라는 것의 특성상 이렇다 하는 가설만 무수할 뿐, 사실 유령, 웜홀, UFO 그 진실에 다가서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다만 똑같은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그저 먼 곳 어디선가 존재하는 유령의 숲,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잠시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듯한 신선한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